네, 오늘 장내일장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각 이제 막 3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가 이제 마감을 했는데요. 7월 5일 금요일 증시 마감 시황을 먼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마감 지수가 떴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7.79포인트가 빠졌습니다. 1835.8포인트가 빠진 걸로 지금 최종적으로 집계가 됐네요. 1833.34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마감 지수가 이제 시간별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요. 0.32%가 빠졌습니다. 삼성전자가 3.8%나 빠지면서 아무래도 오늘 지수대 하락을 주도를 했습니다. 자, 코스피 주체별로는 좀 어떤 투자 모습을 보였을까요? 역시 외국인은 1,500억 넘게 팔았죠. 기관도 1,000억 가까이 팔면서 오늘 상당히 많은 물량을 양쪽에서 쌍끌이로 내다 쏟았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 지수를 보겠습니다. 0.19포인트가 소폭이나마 그래도 빨간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급적인 측면은 코스피하고 비슷했죠.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를 했고요. 개인만이 450억 매수를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2.4원이 오른 채로 마감을 했군요. 1141.8원입니다. 네, 오늘 마감 시황과 다음 주 투자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영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장 지수대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워낙 흔들렸기 때문에 또 여타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많이 상장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의 하락은 그 폭보다는 그 질적인 면에서 보다 더 우려감을 키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에 대한 정리와 분석을 해주십시오. 예, 금일 코스피는 5.83포인트 하락한 1833.31포인트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에 이제 미국 증시가 독립기념일을 맞아 휴장한 가운데 유럽 증시가 이제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 대한 우려로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일단은 코스피가 금일 지금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대략 1,500억 원을 순매도했고 기관들은 95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개인이 지금 매수로 2,380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지수 방어에 좀 나섰지만 지수 방어에는 좀 역부족이었고요.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외국인들의 수급 쪽에서 선물 쪽에서 5,300계약 정도를 순매도했다는 부분이 좀 하락 쪽에 베팅이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가 좀 상당히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전일에 있었던 유럽 쪽에 대한 이슈는 상당히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버냉키 의장의 발언 이후에 지금 시장에서 G2에 대한 좀 우려가 있었는데 드라기의 발언으로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상쇄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다음 주에도 역시 유로존 관련 이슈들은 국내 시장에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금일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실적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공개를 했는데요. 그 영업이익이 9조 5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였던 대략 9조 8천억 원 전후가 컨센서스였는데 이 수준을 미달을 하면서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의 지속적인 시장 기대치 상회했던 그동안의 그 실적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측면에서 2분기 실적 발표가 좀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IT 업종에 대한 기관과 외국인들의 좀 매도 강도가 좀 강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상당히 투자 심리가 조금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요. 역시 이제 6월 7일에 삼성전자가 좀 많이 빠졌던 부분이 실적에 대한 우려였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일단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반적인 IT 업종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좀 낮아질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감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에 조금 작용을 하면서 코스피가 좀 하락폭이 좀 컸었던 이유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삼성전자가 이렇게 시장의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여타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도 좀 비슷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감이 있는 듯합니다. IT 업종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투자 전략을 제시해 주신다면 어떻게 짜시겠습니까? 일단은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에 대한 시장의 좀 해석이 어떤 형태로 지금 흘러가는지를 일단 조금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요. 삼성전자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시장 컨센서스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2, 4분기 IT 업종들의 어닝 시즌은 다소 IT 업종에 좀 불리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삼성전자의 실적 우려가 증시 전반적인 악재로 작용하지는 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 상승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면은 IT 업종이라든지 자동차 업체 등의 그 수출주들에서 삼성전자를 제외한 IT 업체들에서 의외로 좀 기대 이상의 실적이 나올 가능성도 여전히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이제 그동안에 이제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었던 소재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이제 실적 발표 이전에 지금 하향 조정폭이 컸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는 또 다른 패턴의 기대 이상의 실적이 나올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좀 생겨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IT 업체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다소 이제 심리적으로 좀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 자동차라든지 나머지 소재 섹터에 대한 2분기 실적 발표는 오히려 좀 중립 이상의 역할을 좀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따라서 삼성전자로 인해서 좀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던 부분은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어쨌거나 실적 쇼크로 인해서 삼성전자 주가는 크게 빠졌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은 3분기에는 어떻게 될까요?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3분기에도 2분기에 연속 선상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지금 하회를 했는데요. 그동안 이제 3분기 쪽에 대해서는 여전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좀 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것으로는 예상은 되지만 여전히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졌다는 부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시장을 주도를 해왔었던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에 좀 변화가 생긴다면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를 벗어나는 다른 업종 그리고 다른 종목들에 대한 좀 관심이 좀 커질 것으로 보고요. 일단 삼성전자의 실적 관련해서는 3분기에도 무난한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시장의 그 주도력 측면에서는 오히려 조금 삼성전자보다는 다른 쪽으로 주도력이 좀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생각입니다. 네, 삼성전자보다 다른 쪽으로 증시의 축이 살짝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진단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이제 다음 주 전망을 좀 정확히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감을 했으니까요. 금요일은 어떻습니까? 해외 증시 쪽은 상당히 좀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유럽 증시도 3%대의 상승세를 보였었고, 금일 아시아 증시도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유독 국내 증시만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삼성전자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좀 잠정 실적이 좀 공개되면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는 측면이 있다는 긍정적인 해석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삼성전자 잠정 실적에 대한 첫 번째 매는 좀 맞은 상태고요. 시장이 그로 인해서 변동성은 커져 있지만 여전히 그 1800포인트에 대한 시장의 그 지지력은 좀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커진 변동성을 오히려 조금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이 좀 바람직해 보이고요. 업종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삼성전자 쪽이 약세를 나타내면서 상대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자동차 업종 쪽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최근에 유가 상승과 더불어서 그동안의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좀 낮아져 있는 소재 업종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네. 자,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양쪽에서 내다 팔았습니다. 그 내다판 물량도 적진 않았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진정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도 했었는데 여전히 좀 빗나가는 양상이거든요. 아직까지도 외국인의 순매수세의 전환은 기대하기 좀 어려운 건가요? 6월 달에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상당히 컸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상당히 좀 큰 폭의 순매도를 나타냈었고 일평균 2천억 원 이상의 매도세를 나타냈었는데요. 최근 6월 말 이후에 그 코스피에서 지금 보이는 현상들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상당히 좀 둔화되고 있는 부분들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외국인들은 1,500억 원을 순매도했는데 대부분 조금 IT 업종들이 좀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실제로 외국인들의 자금 플로우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외국인들의 비차익 매매 쪽인데요. 외국인들의 비차익 매매가 6월 말을 기점으로 확연하게 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오히려 그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잠잠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에 좀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수급 측면에서는 빠르게 순매수 쪽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은 조금 낮더라도 그동안에 6월 달에 진행됐었던 대규모의 외국인들의 그 매도 6월 달과 같은 대규모 매도는 이제 좀 잠잠해지는 가능성이 좀 있다는 생각이고요. 최근에 국내
펀드 쪽으로 자금들이 좀 유입이 되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연기금이 하반기에 자금 집행이 좀 예정이 돼 있다는 측면을 보게 되면은 향후 외국인들의 매도 금액을 국내 자금이 좀 어느 정도 좀 소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김영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오늘장 수급 분석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샘플러스의 김영근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장 수급 또 업종별 특징부터 들어볼까요? 예, 오늘 소폭 좀 하락 마감이 됐는데요. 0.3% 정도. 역시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틀 전이었죠. 이제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었고, 그리고 다시 한번 조정 구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시장은 여전히 이제 갇혀 있다는 거죠. 지금 차트를 좀 보시면, 전저점이 이제 1775포인트죠. 이러한 구간에서 지금 지수에 대한 부분은 지금 갇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외인들의 매수에 대한 부분인데, 역시 이제 키는 외인들이 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물에서도 이제 매도가 나왔는데, 외인들의 물론 매도의 금액 자체, 매도의 규모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현재 지금 달러의 강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자면 환율적인 영향으로 외인들의 매수가 국내 시장으로 들어오기는 유입되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라는 거죠. 엔화 자체가 지금 100엔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고, 달러 강세가 원인이라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엔화 상대적인 통화인 국내 통화와 엔화가 같이 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에서 외인들의 그런 자금이 유입되기 좀 어려운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지수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계속 관망의 그러한 관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구간에서는 사실상 우리가 매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 자리는 뭐 기술적인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죠. 이 직전 고점을 돌파되는 구간이라든가 전저점을 다시 내려온 이 박스의 하단부에 온 상태, 이 정도가 이제 매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구간에서는 짧은 단기 매매만이 더 유리한 그러한 장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이 직전 고점인 1860포인트 이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면서 외인들의 매수가 유입되는 그러한 구간이 매수의 타이밍이 될 것이고, 다시 한번 이 전저점을 좀 위협하는 1800선을 좀 위협하는 그러한 구간이 됐을 때가 다시 한번 매수를 조율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관점을 좀 가진 상태에서 시장에서 너무 현 구간에서 적극적인 어떤 매수의 관점보다는 계속 좀 짧은 단기 매매, 오히려 지금 코스닥 쪽은 좀 더 낫다고 봅니다. 코스닥은 왜냐하면 외인들의 매수가 아직은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만 코스닥의 종목들을 보면 충분히 현 구간에서 이제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은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을 좀 중심으로 해서 짧은 매매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 자체를 보면 잠시 후에 뭐 업종별로도 더 보겠지만 기존에 좀 강했던 그러한 섹터들, 좋다고 하던 섹터들이 좀 꺾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한동안 좀 소외됐던 업황이 좋지 못하다 이러한 섹터들이 바닥을 찍고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업황에도 해당이 되고 종목에도 좀 해당이 되는 그러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징주를 계속 짚어보면서 일전에 뭐 화학주들의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도 좀 포착이 됐었고, 그런 흐름들을 보자면 코스닥의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안 좀 소외됐던 종목들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IT는 좀 꺾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시장에 또 영향을 줬습니다. IT 쪽에 또 영향을 줬습니다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삼성전자 실적이 좋게 나오건 안 좋게 나오건 간에 시장 쪽에서 좀 좋지 못한 영향을 줄 거라는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은 한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가 실적이 만약에 좋게 나온다면 이제 피크아웃이라는 거죠. 3분기, 4분기 때 과연 더 좋아질 것이냐. 이 부분으로 시장은 또 관점을 맞추기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이 큰 거고요. 안 좋게 나오면 당연히 또 하락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IT 쪽에 대한 그러한 우리가 집중을 하는 모습 속에서 오히려 지금 소재 쪽이라든가 이런 쪽이 좀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업종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코스피에서 이 외인들의 매매를 좀 보면 코스피 쪽 같은 경우 지금 오늘 1,500억 매도를 했는데요. 현재 지금 업종별로 좀 보면 역시 지금 IT 쪽이 오늘 가장 매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매도가 좀 많이 나왔고, 지금 기관 쪽에서 뭐 화학업 쪽이라든가 또 철강금속 같은 경우는 작지만은 동반 매수가 좀 유입이 됐고, 운수장비 여전히 자동차 쪽에 대한 견조한 그러한 매수세와 주가의 유지가 좀 되고 있고요. 전기가스 쪽이라든가 이런 쪽, 통신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매수가 좀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좀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에 좀 강했던 섹터들이 좀 꺾이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한동안 소외됐던 그러한 쪽들이 좀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물론 이제 이게 지속성을 갖느냐 이 부분은 계속 더 봐야 되겠죠. 근데 하지만 제가 아까 지수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서는 여전히 짧은 매매가 더 가능하다. 지금 화학주들이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이지만 추세적인 상승으로 전환이 아닌 우리가 짧은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수가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직전 고점을 다시 뚫고 넘어가는 흐름이라면 그때는 다시 IT 쪽의 흐름들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쪽 여전히 지금 가장 현 구간에서는 견조한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종목을 매매함에 있어서 어떤 수익률 관점에서는 큰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주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지만 현 시장에서는 가장 또 안전한 견조한 그러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시장을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특징주를 좀 보면서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특징주 어떤 것들을 준비하셨습니까? 자, 오늘 특징주로는 일단 삼성중공업 그리고 현대하이스코, 카프로 이 세 종목을 잡아봤는데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주죠. 이제 하반기에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간간히 시장에서 조금은 주목을 좀 한 번씩은 눈에 띄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어제 이제 22쪽에서의 그런 금리 동결에 대한 이러한 부분을 좀 호재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선주 중에서는 지금 그러한 종목들 중에서 좀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그러한 종목인데요. 하반기를 개선으로 지금 이제 턴어라운드 개념인 겁니다. IT 쪽은 지금 좋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잘 투자자들은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적인 부분이라든가 현재 분석들 같은 경우를 현재 지금 좋은 상황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근데 주가 흐름과 그 부분을 잘 비교하면서 좀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IT 쪽이 가장 좋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사실상 SK 하이닉스가 물론 보고서나 뭐 이러한 문제도 있었지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최근에 뭐 화학주나 이런 쪽들에도 나타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비교하면서 고려를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이제 조선주 중에서 좀 탑픽으로 하반기를 보고 또 이러한 섹터들에도 서서히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삼성중공업 차트를 보시면 장기 평선을 또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도 좀 확인을 해보면 최근에 뭐 기관의 매수가 좀 눈에 띄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도 매수가 좀 유입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연기금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를 하는 부분이 좀 특징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장의 분석 부분이라든가 그 부분과 종목의 움직임 이런 부분을 잘 비교를 해서 거기에 수급적인 부분과 좀 같이 다 고려를 해서 좀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는 현대하이스코 마찬가지 개념이죠. 한동안 뭐 철강 쪽 상당히 우리가 뭐 쳐다보지 않았던 섹터죠. 지금 포스코도 그렇고 현대해철도 그렇고. 근데 지금 포스코나 현대해철도 하락을 좀 멈추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현대하이스코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자동차 쪽 섹터의 그런 영향으로 좀 봐야 되겠죠. 2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 원가 절감 노력으로 해서 실적 방어에 좀 성공적인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강판 쪽에서의 그러한 내용이겠죠. 현재 지금 수급적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봐도 지금 현재 기관의 수급입니다. 외인들은 어차피 지금 현재 우리 국내 시장을 매수를 강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기관들이 매수하는 쪽, 특히 연기금 쪽이나 이런 쪽 매수의 그 수급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부분이 계속 유지가 되고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 하이스코 같은 철강 쪽에 해당이 되는 종목이죠. 그래서 오늘 뭐 특징주로 지금 조선이라든가 철강이 잡히고 있고 뭐 화학주도 그렇습니다. 오늘 화학주도 상당히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좀 개념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종목은 바로 화학업종의 종목인 카프로라는 종목입니다. 일전에 이제 화학업종에 속하는 뭐 에이블 CNC라든가 락앤락 이런 종목들도 이제 특징 종목으로 해서 소개를 시켜드린 바 있었는데요. 비슷한 패턴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거래가 좀 유입되면서 한 번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화학 업종의 대표 종목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지금 화학 섹터의 종목들의 흐름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유가 상승 그리고 제품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 이러한 부분으로 좀 이유를 댈 수 있겠는데요. 그러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업종의 종목들이 소재 업종이라고 봐야 되겠죠. 단순하게 화학을 떠나서 소재 업종에 대한 그런 종목들이 단기적인 반등 구간에 좀 진입을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화학주 중에서는 중소형주에 속하긴 합니다만 전반적인 화학업종의 다른 종목들의 흐름들을 좀 비교를 해봐도 LG화학이라든가 롯데케미칼도 상당히 강하게 반등을 줬죠. 그러한 흐름들을 보자면 오늘 이제 특징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린 종목들이 지금 조선이라든가 철강 그리고 화학에 해당이 됩니다. IT와 자동차가 좀 빠져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그
시장의 흐름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박스 안에 갇혀 있다는 그 관점에서 박스를 돌파되는 시점 혹은 하단부에 왔을 때 그 시점에서는 역시 이제 다시 IT나 자동차 쪽의 어떤 매매가 더 활발하게 가능할 것이고요. 그 외에 그 안에 갇혀 있는 구간에서는 지금 현재 그동안 소외됐던 이런 소재 산업재 이러한 쪽들의 반등 구간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장 특징주 삼성중공업, 현대아이스코, 카프로 세 종목을 꼽아서 들어봤습니다. 샘플러스의 김영근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그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이었는데, 삼성전자 실적 쇼크가 증시를 강타하면서 전반적으로 많이 지수대가 빠지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시장에 심리적으로 미치는 타격도 좀 컸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 반도체, IT 관련 업종에 대해서 시장의 기대감이 워낙 컸던 만큼 그 기대감을 상당 부분을 이제 내려놔야 된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장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더 키운 오늘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런 것들이 꾸준히 우리 증시를 좀 압박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더더군다나 이제 전문가들이 다음 주를 어떻게 전망하고 또 어떤 전략을 짜고 있는지 잘 듣고 귀 기울여서 참고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다이렉트 전략 R&B 인베스트먼트의 조준성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그렇다면 내일장에서 이길 수 있는 다이렉트 전략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네, 주식을 살까, 종목 선정법은 뭘 살까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R&B 인베스트먼트의 조준성 이사께서는 말씀하시기를 7월 바닥 확인 과정이다라는 진단을 하셨고요. 단기 추세 상승형을 종목 선정법으로 꼽았습니다. 뭘 살까에 대해서는 유비쿼스를 꼽았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에 지금 한쪽에 우리 또 조준성 이사님의 짝꿍이죠. 정정욱 대리께서는 분할 매도 후에 현금 보유,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KMW를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네, 자, 그럼 조준성 이사께서는 주식을 살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7월을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다라는 진단을 하셨거든요. 그 설명부터 듣겠습니다. 네. 일단 7월 달이 이제 상반기가 끝나고 이제 하반기 이제 첫 시작이 되는데, 일단은 시장에 있어가지고 오늘 지금 현재 3시 기준해가지고 오늘 새벽이나 지금 끝난 전 세계 증시에서 우리나라만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다른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20이 어떤 정책적 그런 게 나와가지고 금리에 대한 어떤 또 시장에 대한 안정적 정책을 이제 얘기하면서 유럽은 많이 올랐죠. 그리고 미국 시장 쉬었는데 현재 나스닥 선물이 30포인트 가까이 지금 폭등을 하는데도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마이너스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 때문에 이제 이런 사단이 나왔는데 삼성전자 기준해가지고 이제 하반기 증시에 있어가지고 상반기는 이제 큰 틀이었죠. 삼성전자가 작년부터 해가지고 100만 원을 다시 뚫고 나오면서 150까지 쭉쭉 뻗어가면서 IT 쪽을 잘 선도를 해줬는데 시장에 있어서 이제 그 삼성전자가 이제 꺾이는 약간 우려감이 이제 많이 나오는 거죠. 150만 원 이상에서 지금 스트레이트로 빠지면서 지금 120만 원도 지금 이업을 하는 이제 그 선중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에서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있어가지고 삼성전자가 앞으로 이제 애플꼴로 이제 고점 대비해가지고 $700 애플이 $400로 내려가는 코스로 이제 6개월 정도 걸렸는데 애플이 빠지는데 삼성전자가 앞으로 이제 150만 원에서 한 120 이하나 110이라든지 100만 원 코스로 하반기까지 12월까지 그런 코스로 가게 되게 되면은 시장에 있어가지고 기준선을 낮춰야겠죠.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잘 돼왔던 쪽이 안 되는 거고 여태까지 철강이나 화학이나 뭐 롯데케미칼 오늘 좀 올랐는데 이제 실적 발표 나오면서 또 깨질 수가 있습니다. 아직 그쪽 바닥이 안 잡혔습니다. 중국 증시가 아직도 중국 경제가 아직 가닥을 못 잡았기 때문에 거기 좋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잘 되는 쪽도 지금 우려감을 해가지고 안 좋아지고 기존에 안 된 쪽은 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하반기 있어가지고 지수가 뭐 1800선은 가까이 지금 지키고 있지만 그 선을 이제 낮추는 작업을 해야겠죠. 어디서 잡아야 할지 그걸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달 오늘 뭐 삼성전자 많이 빠지고 지수가 다시 뭐 1800선 다시 부근 들어온다 하더라도 분할 매수 지난달까지는 제가 분할 매수 전략이라든지 막 이렇게 해보자겠는데 지난주 방송 말씀드렸죠. 이제는 이제 선을 정해가지고 꺾이면 끊는다. 손절면 확실히 한다. 그런 전략으로 해가지고 매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써가지고 이번 달 같은 경우는 1800선인지 1750선인지 1700선인지 이제 아니면은 그 1900선인지 이런 기준선을 잡는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섣불리 주식을 매수해가지고 뭐 수익을 내보겠다 이런 전략보다는 관망을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좌를 약간 지키는 보수적인 전략을 가봐야겠죠. 설사 여기서 1900선으로 다시 뭐 다이렉트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갈 수가 있다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마지막 나오는 또 기회로 봐야 될지 아니면 이게 시작으로 봐야 될지 또 고민이 되는 거죠. 올라도 고민, 빠져도 고민. 이걸 이번 달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우지수 차트를 보겠는데 이게 다우존스 차트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추세적으로 보게 되면은 21선을 지금 제가 21선, 20일 자꾸 얘기하는데 21선을 못 넘고 있죠. 만약에 넘더라도 전고점 15,500을 뚫고 나가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 그게 이제 LG U+가 그런 모습이 나왔죠. LG U+가 그런 양사로 나오게 되면은 하반기 있어가지고 2,000포인트 또 기대감을 가져보겠는데 이렇게 추세로 맞아가지고 N자로 꺾여 내려가는 모양이 나오게 되면은 6월 달에 보시게 되면 저점이 더 낮아졌죠. 그러면 7월 달에 요 저점을 또 깨고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월봉을 보게 되면 그래도 버티기 때문에 제가 지난달까지는 한번 반등을 기대해보고 뭐 1800선도 사자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제 5개월짜리 월봉이 이제 깨질 수가 있는 차트입니다. 그러면은 유럽 쪽으로 한번 볼까요? 가장 지금 중요시되는 게 독일인데 독일 차트 보시게 되면은 5월 달부터 그냥 하락 추세죠. 단기적으로는 맞고 내려가 21선을 타고 내려가는 양상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돼야겠죠.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죠. 그럼 맞고 또 내려간다는 겁니다. 근데 뚫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확인이 필요하죠. 확인이. 저점이 자꾸 이제 5월달 이후로 해서는 저점이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21선에서 힘들어하는 거죠. 이게 이번 달도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뚫고 나가주면 좋겠지만. 왜냐면은 출근 전략이라든지 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유럽에서는 각국에서 뭐 독일도 총선 있고 하는데 유럽이든 각국의 어떤 그 정책적 마켓 리더들이 어느 정도 시장을 안정적으로 하려는 노력들은 많이 하는데 큰 카드는 없다는 겁니다. 작년까지는 Q3 해가지고 큰 카드가 있었는데 지금은 큰 카드가 없이 적당히 이제 어느 정도 좀 완만하게 어떻게 연착륙을 시키는 어떤 노력들을 이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할 수 없죠. 물론 이제 그거 기대는 할 수 있죠. 2분기 이제 미국 주요 기업들이 이제 실적을 발표하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되면은 이런 양상 또 달라지겠죠. 시장이 이제 Q3, Q4보다는 이제 확실히 이제 실적으로 가지고 이제 좋게 가겠다. 실적으로 가겠다 하게 되면 그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실적으로 가는 거. 그런데 그 실적도 열어봐야겠지만 오늘 삼성전자 보시면서 양상이 나왔죠. 그렇게 많이 줄어든 폭이 아닌데 시장에서는 반응하는 게 상당히 크죠. 그러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120만 안착이 될까 안 될까, 110만 원 갈까 안 갈까. 실적에 있어서도 이번 달에 이제 다음 주까지 실적이 잘 안 나오는데 다다음 주부터 많이 나옵니다. 8월 중순까지 계속 연일 터지게 이제 실적인데 그런 것도 또 이제 호재로 봐야 될지 악재로 봐야 될지 있어가지고는 오늘 삼성전자 기준에서는 부담감이 된다는 걸 이제 청시로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하반기 장세 이제 시작이 되는데 조심히 하자. 그 말씀을 또 강조해 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분할 매도 후에 현금을 보유하자고 말씀을 하시는 대신증권의 정종욱 대리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제 의견은 지난주랑 뭐 똑같은데요.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면서 좀 시장 예상했던 그것보다 좀 많이 안 나와서 좀 시장 어떻게 보면은 최대 실적을 내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컨센이랑 좀 부합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어닝 쇼크 수준까지 그런 기사들, 그런 시각들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덩달아 같이 빠졌는데요. 일단 삼성전자가 지금 기관들이 예측하는 10조 2천억 정도 수준에서 나올 거라고 다들 예상했었는데 지금 외국계가 그 전에 삼성전자가 좀 많이 빠질 때 CLSA가 내놨던 그 보고서가 삼성전자가 이제 스마트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하이엔드급 스마트폰이 이제 최대 성수기를 맞아서 이제 더 이상의 성장 가능성이 없다는 그런 보고서를 내고 나서 삼성전자가 좀 많이 빠졌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기관들 예측보다는 외국계 그런 실적 그런 것들이 기관을 압승하고 나서 거의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는 다음 주까지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좀 봐지고 있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오늘 이제 미국 실업률이 발표가 되는데 벤 버냉키 의장이 실업률이 7% 미만만 되면 양적 완화를 축소하겠다는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실업률 수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드라기 총재 같은 경우는 양적 완화를 계속 하겠다라는 발언 때문에 지금 유럽이 어제 전일 2% 정도 상승하면서 우리나라도 좀 오를 거라고 기대했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악재가 터지면서 좀 그런 상승을 같이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만약에 실업률이 7% 미만으로 내려가서 양적 완화 종료 부분이 계속해서 또 코멘트가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 증시 자체는 지금 글로벌 증시랑 같이 못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충격을 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봐지고 있고요. 다음 주 오늘 미국장 굉장히 중요하고 다음 주 1780까지 좀 열어놓은 다음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에 대한 이제 코멘트가 이제 주말 사이에 이제 좀 증권 그쪽에서 좀 많이 나올 텐데 그런 것들 좀 파악하면서 좀 조심스럽게 좀 접근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다음 주 삼성전자가 좀 진정이 되고 그러면 잠정 실적 발표에 대한 그런 실망 때문에 좀 그런 것이 좀 진정이 되면 IT 부품주들 그런 쪽 좀 많이 오늘도 좀 많이 빠졌었는데 다음 주까지 영향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좀 관심 가지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현금이 있으면 무조건 보유하시고요. 계속해서 관망하시고 좀 주식으로 들고 계신다 그러면 상승 시 매도 후에 현금 보유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종목 선정법에 대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단기 추세 상승형이라고요. 일단 그 시장에 써가지고 지금 1830입니다. 이게 2000짜리들이 있고 1800짜리가 있고 1700짜리 주가마다 회사마다 다르겠죠.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제 낙폭이 많이 빠져가지고 낙폭을 공략을 하는 게 아니라 추세적으로 살아있는 쪽과 아예 낙폭에서도 기준선 있는 쪽을 이제 잘 공략을 해야겠는데 일단 샘플로 해가지고 LG U 플러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게 되면은 LG U 플러스는 제가 11,000원, 지난주 얘기했죠. 11,000원 이하 깨지면 이제 요건 끊는다고 말씀드렸고, 여기 이제 살아있는 구간에서는 13,000원 정도가 상단인 이제 저항선이었죠. 근데 이걸 이제 뚫고 나가는 거죠. 첫 번째 파동, 두 번째 파동, 이제 세 번째 파동에서 고점을 뚫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 같은 경우 이번 달도 살아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고점 대비해가지고 12,000원이라든지 11,000원 정도면 싸게 느껴야겠죠. 오히려 이제 시장에 힘을 좀 받으면 압력을 받게 되면은 이러한 종목들이 있는 거고 또 보시게 되면은 제가 네. 자, 지금 새로운 차트를 지금 열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 그럴 때가 있죠, 뭐. 예. 네. 찍어놨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다음 오늘 삼성중공업도 보시게 되면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이게 실적 발표 2분기를 좀 노리는 것 같습니다. 느낌이. 왜냐하면은 추세적으로 보게 되면 하락 쪽인데 요거 같은 경우도 상단을 보시게 되면은 이 이동평선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요 상단에는 두드려 맞고 있죠. 근데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게 답답한 차트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답답한 거죠, 이게. 일봉으로 보시면. 근데 단기적으로 전략을 생각해 되면은 33,000원과 요것도 추세적으로 보게 되면 33,000원과 이 36,000원 사이에서 폭이 나오는 거죠. 매매 폭이.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거 같은 경우도 33,000원 깨고 내려간다 하면 끊는 거지만 요 부근 들어오게 되면 매수 구간이고 요 위에서는 매도 구간이 되겠죠. 이게 뚫고 나가면은 이제 좋겠지만 쉽게 뚫고 나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대신에 요 폭에서 또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는 이제 파라다이스가 있는데 파라다이스 보시게 되면은
이게 추세적으로 보게 되면은 옆으로 기는 모양인데 요 폭이 작지가 않습니다. 이 아래쪽이 21,500원이고 위쪽이 24,000, 25,000원 되는데 요 폭이 한 20% 가까이 됩니다. 요런 매매를 또 해보는 거죠. 시장이 흔들릴 때. 그래서 파트론 같은 경우도 오늘 그냥 많이 빠지는데 제가 부품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은 이제 부품주를 이제 공략을 해야 된다 했는데 삼성전자가 꺾이기 때문에 부품주를 손대면 안 되겠죠. 이게 1조 원짜리 시가총액 1조 원 깨지면서 많이 빠졌죠. 근데 이것도 손대면 안 되겠죠. 아직은. 왜? 삼성전자가 멈춘다든지 어느 선에서 이제 하방적 유지되게 하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15,000원 갈지 14,000원 갈지 아니면 다시 반등해서 2만 원 갈지 봐야겠죠. 이러한 선들은. 근데 어느 선에서 멈출 겁니다. 왜? 삼성전자 기존에 가지고 2분기가 약간 기대치 살짝 못 미쳤는데 그래도 계속 팔리긴 팔립니다. 그러면서 파트론이라는 이런 종목들이 실적들이 그렇게 뭐 30%, 40%처럼 이렇게 절단나는 게 아니라 약간 주춤하겠죠. 대신에 주가가 빠져오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어느 선에도 바닥 확인 과정이 되게 되면 거기서 또 이제 다시 반등 국면이 나오겠죠. 대신에 고점을 뚫고 넘어간다는 건 힘들겠죠. 그건 이제 삼성전자가 다시 150만을 회복하는 코스로 나오게 되면 따라가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 좀 약간 지켜보면서 빠진다고 해서 막 부품들 막 사들어가면 안 됩니다. 빠진다고 해서. 전에 같으면 제가 상반기는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상반기 지나서 이런 것도 보게 되면 위험 신호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서도 약간의 단기 매매 어떤 폭들을 잘 생각을 하시고 매매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정종욱 대리님의 종목 선정법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조준성 이사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많이 빠졌다 해서 무턱대고 잡았다거나 좀 큰 코 다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IT 부품주들 좀 많이 빠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가 올랐다 그러면 IT 부품주들 파트론 같은 경우 가감하게 잡아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좀 많이 빠지면서 파트론도 좀 덩달아 같이 또 빠졌습니다. 우전엔 한다, 서원이태, 전반적으로 전부 IT 부품주들 다른 거 없이 다 빠졌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것은 삼성전자가 오를 때 관심을 좀 가지고요. 지금은 개별 종목으로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최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금 보유하고 계시면 절대 주식 매수 생각보다는 그냥 현금이 최고의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개별 종목으로 이제 매수할 때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되냐면 지금 6월, 7월 달 지나면서 지금 코스닥이 좀 많이 빠졌었는데 그래도 전고점 돌파하면서 계속 우상향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점 대비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특히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 최고가를 장중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17,350원에 끝났는데 일단 전일 코스닥 지수 하락하면서 덩달아 인프라여도 어쩔 수 없이 같이 빠졌었는데 결국에는 지수 올라오고 500포인트 코스닥 500포인트 이상 올라올 때 같이 따라 올라오면서 전고점 돌파할 수 있는 종목들이 인프라여라든가 LTE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관심 가지고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쪽으로 좀 매수를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매수하냐고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매수할 수 없으면 그냥 차라리 매수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대한 손절 라인은 짧게 잡으시면서 지금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 이사님께서는 유비코스를 고르셨네요. 유비코스를 갖고 왔는데 전에 이제 올 초에 이제 유비코스 얘기해가지고 많이 올라왔습니다. 전에 이제 강조한 건 참좋은 내전한 유비코스가 이제 생각 안 했던 종목들이 이제 추천했던 가격보다 이제 목표가를 훨씬 상회하는 이제 그런 모습 보이고 다른 종목들이 빠지는데 유비코스 이제 요 모양을 왜 가져왔냐면 요 회사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지금 시가총액이 1,700억 정도 되는데 현금성 자산이 지금 현재 한 1,000억 정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M&A를 지금 또 준비 중이고 그다음에 회사에 있어가지고 지분법 산정에 있어가지고 자회사들 실적들이 굉장히 호전돼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많이 좋아질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상이 되는데 이제 더 올라가는 데서 이제 10,000원 정도 가게 되면 이제 주가는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이게 이제 10,000원, 12,000원 갈 수도 있겠는데 현재 주가는 어느 정도 적정선에 좀 오지 않았나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적정선에 온 종목을 왜 얘기하냐면은 앞으로 단기 매매에 있어가지고 우상향 차트에 있어서 이런 게 이제 LG U+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21선이라든지 5일선이라든지 61선이 살아있으면서 반등을 계속 주는 거죠. 빠질 때 지수가 1800선 깨지더라도 7500원 반등해가지고 고점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오죠. 이게 중장기적으로 이제 패턴 매매에 있어가지고는 요런 종목을 이제 저점에서 이제 지수가 흔들리거나 할 때 밀려들 때 이제 이렇게 사보는 거죠. 그래서 매매가는 좀 약간 애매한데 5일선을 타고 계속해서 나갈 수도 있겠지만
좀 기다려서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보수적으로 하자고 이번 달은.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7,500원이라든지 찍어드리면은 이런 게 이제 7,500원부터 이게 8,000원이고 이제 7,500원 요 정도인데 요런 구간들 내려오게 되면은 하다못해 요 60일선까지 뭐 한 7,100원까지 나오는데 요런 구간은 이제 매수 기회를 잡는 거죠. 매수 기회로. 그러면서 이 전고점을 돌파해서 9,000원 이상이 나올지 이제 봐야겠지만 이 아래 가격 사더라도 이게 주간 단위로 보게 되면은 5%가 넘어가는 가격이 됩니다. 대신에 매매 비중에 있어서는 작게 해야겠죠, 이제는. 제가 추천을 해서 이게 앞으로 뭐 9,000원 가고 아주 좋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매매 비중을 이제 작게 하면서 이런 쪽을 좀 약간 살아있는 쪽도 이제 공략을 해보는 거죠. 대신에 요거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제 장세 사가지고 이런 게 이제 7,000원 깨진다? 끊어야 됩니다. 끊었다가 다시 사면 돼요. 시장을 봐가면서. 전략이 좀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뭐 이게 빠진다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이런 구간이 오게 되면 이제 보수적으로 사보고 안 오게 되면 좀 약간 또 지켜봐야겠죠. 이런 게 좀 안정적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비쿼스. 다음은 정종욱 대리님의 KMW입니다. 일단 KMW 가지고 왔는데요. 요즘 LTA라고 해가지고 좀 LTE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그런 것들이 지금 시중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LTE 관련돼가지고 지금 종목들이 좀 계속해서 좋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KMW도 과거에 뭐 키코 사태 때문에 좀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오늘 26,200원에 이제 종가로 끝났는데요. 일단 KMW가 일단은 LTE 관련된 이제 장비 업체이긴 한데 일단 KMW의 그 주 포인트는 미국에 있는 그런 회사들이 설비 투자를 하면서 KMW 수혜를 좀 받을 것으로 봐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사의 주요 고객인 미국의 스프린트라는 그런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LGU 플러스가 LTE를 전국망을 가장 먼저 구축했듯이 지금 미국에서 LTE 구축망을 좀 펼치고 있는데요. 지금 KMW가 거의 40% 가까운 매출을 그쪽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에서 LTE 관련된 그런 시설을 확충하면 확충할수록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KMW고요. 일단 실적 자체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매출액이 900억 원, 영업이익이 95억 원 정도 나왔고요. 올해 2분기 이제 매출액은 얼마 전에 공시를 했었는데요. 760억 정도로 해가지고 작년 분기 대비해서 한 635억보다 더 증가한 수치를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MW 차트를 보면요. 일단은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지금 전고점 최고가 계속해서 경신해 나가고 있는데요. 좀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뭐 키코 사태 이후에는 좀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올라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구간일 수도 있는데 전년도 기준 실적 대비해서 PER을 한번 구해봤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 이거를 사도 되나 싶어서 PER을 구해봤는데 일단 PER은 16배 정도로 이 정도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PER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좀 뭐 저평가라고 하기 그렇지만 그래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력은 되고요. 일단 뭐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지금 많이 올랐지만 뭐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고 최고가 경신하고 있는 부분에서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투신 쪽에서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존재해 보이고요. 일단은 뭐 이 종목도 뭐 시장이 꺾이면 어쩔 수 없이 꺾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 접근으로 짧게 보고 가신다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매수가는 내일 월요일 장 시작하고 시초가에 뭐 크게 갭 상승하지 않으면 매수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5일선 따라서 계속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고 한 손절가는 25,000원 정도로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8,000원. 계속해서 5일선 깨지 않고 내려간다 그러면 목표가 큰 의미 두지 마시고 계속해서 들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AS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조이사님의 코텍입니다. 매수가 미도달이죠. 일단 코텍 같은 경우도 추세적으로 이제 나가는 모습 보이고 있죠. 차트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이 추세대로 이제 5일선을 이번 주에 타고 올라가면서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신고가 나왔는데 현재 시가총이 오늘 종가 14,750원 기준해가지고 1,900억짜리입니다. 그러면 2011년, 2012년도 코텍의 어떤 실적을 보게 되면은 200억이 넘어가요. 단기순이익이 20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2,000억이 되더라도 퍼가 1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재 1분기 기준해가지고는 1분기처럼 2분기, 3분기, 4분기 나가게 되면은 단기순이 한 240 정도 나옵니다. 240억 정도. 그럼 쉽게 보면은 2,400억 가더라도 퍼가 10인 거죠.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앞에 우리 정 대리님 불안한 방송을 해주시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KMW 같이 코텍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 저평가로 해가지고 튀어나가는 거죠. KMW나 KH바트나 파트너 보시게 되면 자빠지죠. 근데 KMW처럼 실적이 이렇게 받쳐주는 것들이 저평가란 이유로 해가지고 살아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텍 같은 경우도 추세적으로는 좀 더
뭐 전에 작년 같은 이런 얘기 했어요. 2만 원 가도 아깝지 않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일단 요 종목 가든 장기적으로 하실 분들은 그냥 추세들을 그때 21선 타고 계속해서 21선을 지지선 해가지고 추세로 가도 괜찮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정종욱 대리님, 코나이 2%대 상승입니다. 네, 일단 코나이 뭐 NFC 칩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일단은 모바일 결제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리고 IC 칩 전환을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가장 큰 시장인 중국에서도 계속해서 IC 칩 전환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으로 성장성이 있을 것으로 좀 봐지고 있습니다. 일단 코나이 지금 계속해서 최고가 부근 4950원 6월 14일 날 기록했던 그 가격 부근에 계속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지수가 많이 빠졌고 IT 부품주들에서 좀 많이 빠져있는 상황에서도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고 22선 깨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 뭐 추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횡보하면서 가격대는 계속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뭐 지금 그때 지난주 방송했던 것보다 2%밖에 상승하진 않았지만 물론 뭐 지수가 갑자기 급락하거나 그러지만 않는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견고한 흐름, 가격대 흐름 유지하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계속해서 보유해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연기금 쪽에서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이번 주 한 주간에도 연기금 쪽에서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 자금은 절대 단기적으로 뭐 들어온 그런 자금이 아니라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보고 들어온 자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참고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근데 뭐 전일 그 증시를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살펴보면요.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양적 완화 정책 기조를 뭐 유지하겠다 이런 발언에 힘입어서 유럽 증시가 한 2, 3% 정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미국 증시는 휴장이었고요. 근데 오늘 삼성전자 실적 쇼크로 우리 증시만이 뭐 거의 나홀로 하락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텐데, 자, 오늘 미국 증시에도 이런 유럽 쪽의 호조세가 반영이 돼서 좀 큰 폭으로 오르고 하면은 삼성전자 실적 쇼크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극복이 된 다음 주 첫날 월요일에는 좀 큰 폭의 상승을 유럽처럼 괜히 좀 한번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괜히 한번 해보거든요. 헛생각일까요? 아니 이제 그런 기대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갭 발생해가지고 플러스 한 20포인트도 시작할 수 있지 않겠나. 네. 특히 오늘 삼성전자만 아니었으면은 외국인 매매 뭐 특별히 마이너스 1,500억 한 10만 주 매도가 나왔는데 10만 주 기준 한 1,200억 정도죠. 이게 삼성전자 빼면은 매도 쪽보다 매수인데 워낙 시가총액이 이제 부담되니까 그런 양 나오는데 일단은 월요일에 좀 그럴 것 같아요. 갭 아니면은 참 오늘 같은 양상이 좀 나오지 않을까. 네. 네. 자, 오늘 뭐 이 삼성전자라는 그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전체는 좀 왜곡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의외로 좋은 장세가 전일 유럽에서 보여준 장세가 재현될 그런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기대감 갖고 주말 한번 잘 보내주십사 하고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자, 두 분께서 함께 하신 다이렉트 전략 정리해보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다이렉터 전략을 조준성 이사, 정종욱 대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한 주 마감했습니다. 주말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